설명회 진행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 시험 가르치는 입장이나 아니면은 시험을 실제 보는 입장이나 아주 준비하기가 극악의 고난도 시험이라서 시험 합격을 하는 학생이든 아니면은 결과가 좋지 않든 간에 준비하는 과정의 고통은 이루만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노고를 치아드리고요. 그다음에 매번 문자 점수에 대한 취합 문자를 보내는데 우리 학생들이 매년 답을 아주 성실하고 이렇게 성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시험이 끝나면은 채점을 하는 학생도 있고 하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 아마 채점을 할 때는 2번 죽는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이게 시험이라는 것이 본인은 만족할 만큼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채점하면서 한 번 더 멘탈이 이렇게 타격을 입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둘러서 채점을 해주고 그다음 점수를 보내주고 그다음 오늘 아침까지도 이렇게 점수를 보내준 학생들이 여러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이제 감사드리고 우리가 기대하던 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1년은 채 안 되죠. 8개월 동안 같이 했던 그 학생들의 수준을 시험 끝나고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좋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같이 공부했다 이런 생각을 매년 또 하게 됩니다. 거듭 감사 인사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들입니다. 일단은 시빌레 변시 총평을 제가 좀 해드리고요. 시험이란 부분이 객관식도 있고 주관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학생들마다 느끼는 편차들이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스파르타반 성적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한 또 평가 이걸 통해서 객관식에 대한 예상 컷을 어느 정도 매년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오차 범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99개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개 정도 이렇게 예상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에는 선발 인원을 우리가 매년 뽑던 것보다 조금 줄였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그래도 이제 앞으로 향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가늠자는 어느 정도 제시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는 칼같이 정확하게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겠지만은 또 이렇게 예상 컷에 대한 논의를 해드린 것들이 예상 컷을 정확하게 맞추자 이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예상 컷에 기초해서 우리 행동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시간 낭비하지 말자 또는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잡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3번에 예상 컷에 관심이 많이 있고 제가 예상 컷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4번에 있습니다. 점수대별로 향후 계획을 잘 세워서 혹여라도 이제 잘 본 학생들이 발표할 때까지 시간 낭비를 하지 말자 또는 시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금 원래 가능성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또 반대로 시간 낭비를 해서 또 수험 기간이 길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막아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마지막까지 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는가 그렇게 약간은 의무감 내지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제가 짊어져야 될 마지막 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상 컷을 얘기를 하면은 사법시험부터 제가 한 십몇 년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게 손익을 따지지는 않지만은 무조건 이제 발표하는 순간에 무조건 저에 대해서 말들이 이제 비난까지는 아니고요. 말들이 이제 오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감수를 하겠습니다. 감수를 하고 그래도 일부 학생들에다 도움이 되면은 제가 짊어져야 될 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는 3개월 스파르타반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좀 드리는 쪽으로 하고 시험에 대해서 본인이 4번까지 들어서 그냥 어느 부분에 속한다 이렇게 하면은 5번은 듣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1회 변시를 총평하면은 공법은 사례입니다. 젤외가 사례인데 공법 1문은 쉬웠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제 무리 없이 썼을 겁니다. 그럼 무리 없이 쓰면은 점수가 동일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 문제 이 부분을 시간 조절을 잘 해서 깔끔하게 썼는가 아니면은 그래도 득점 포인트 부분에 필요한 말들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소소하게 점수 차이가 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본인이 기대하는 점수하고 실제 나오는 점수가 약간의 편차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문은 개인적 편차가 있습니다. 어렵게 느끼는 학생도 있고 그냥 쓸만했다 이런 학생도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1문에서 시간 안배를 실패를 했다 이렇게 하면 2문에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학생들은
시험이 어려워지면은 점수 편차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험이 쉬우면은 오히려 나름 이제 의미 있는 점수 편차,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가 여기에 따라서 점수 편차가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뭐 완전히 불이타가 나오는 것보다 점수 편차는 조금 줄어들긴 하겠죠. 형사법은 그냥 예년의 평균적인 난이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학생들의 실력 수준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까다롭다 이렇게 느끼는 학생도 있고 그냥 칠만했다, 기출 수준에서 또 예년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느끼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민사법은 일반적으로 과거보다는 평이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록입니다. 공법은 제가 맡은 과목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쉬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이고 아마 작년에 그 공법에 대한 부작용 이런 부분들이 올해 난이도 부분에서 반영을 시켜서 부담을 좀 덜어가자 이런 출제위원들의 소극적 태도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사법은 기본적 난이도입니다. 형사법 자체가 갖는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수준 아닌가. 그래서 사례처럼 개인적으로 나는 어려웠다, 또 나는 쓸만했다, 나는 쉬웠다 이렇게 실력 수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부분이고 민사법이 어려웠죠. 기록이 민사법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례나 기록을 보면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민사 기록 정도이니까 올해는 아마 사례 기록을 시험을 보면서 딴 애보다는 조금 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객관식입니다. 공법은 쉬웠습니다. 작년 대비 얘기하는 겁니다. 플러스 5 내지 6어 상승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형사법은 어려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작년에 쉬웠고 작년에는 공법이 어려웠고 형사 민사가 조금 쉬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형사법은 어려웠습니다. 학생에 따라서 마이너스 3, 4 이런 하락 요인이 있습니다. 민사법은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아마 체감보다는 맞힌 개수가 조금 괜찮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채점 결과는 나왔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상법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상법은 쉽든 어렵든 간에 맞히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게 상법이 객관식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고 또 일부 학생은 또 포기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법의 어려운 부분이 민사법에 온전히 이렇게 어려운 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 이런 부분이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파르타 성적 분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많이 답을 해주셨습니다. 6.0반 학생들, K2 학생들 이렇게 가리지 않고 다 답을 해주셨고 또 6.0과 K2를 이제 분리해서 성적을 내봤었는데 실제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응답률, 성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발표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극상위권과 그 다음 극하위권 이런 부분이 원래는 좀 이렇게 감소된 부분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합격 안정권 이런 부분은 좀 두터워진 이런 느낌은 드는데 점수대별로 조금 알려드리면은 130점 이상이 작년에는 2명이었는데 올해는 1명 정도 답을 했으니까요. 일단은 초고득점 조금 줄어들었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그 다음에 120점, 130점 이 구간이 나름대로 이렇게 좀 두터움을 형성합니다. 아마 작년보다 넣는 부분이 이 구간이 이제 늘었다 이런 것보다는 작년보다 응답률이 조금 높아진 부분 내지는 학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응답한 학생 수가 많아져서 자연스럽게 올라온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110점에서 120점입니다. 이 구간이 가장 두텁습니다. 75명 정도 이렇게 되니까 많은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00점에서 110점 구간입니다. 여기가 이제 조금 옅어집니다. 옅어지고. 그 다음 100점 이하 학생들은 물론 이제 그 답을 하는 비율이 이제 줄어들겠지만은 뭐 저 정도 표본이면은 거의 다 표본은 수집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원에 대해서 이런 그 자료를 취합하고 이렇게 하면은 본인은 이제 개인적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수집에 협조해 주는 부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본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런 문자에 성실히 답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대표성을 갖췄다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평균을 내보면 한 117개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은 한 개 정도 이렇게 오르는 상태입니다. 우리 반의 성적을 총평을 좀 해드리면은 작년보다 한 개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객관식 점수 변동폭입니다. 그게 평균 한 15개에서 18개 이렇게 상승하니까, 총점으로 치면은 한 30점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중에 성적 발표하고 저희들이 한번 성적을 다시 한번 취합해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120점에서 총점이 150점 정도 이렇게 오르는데, 그 객관식 파트에서 한 30점에서 50점 오르고, 그 다음에 사례 기록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오릅니다. 이 부분만 오르는 게 아니고 고르게 이제 오르기 때문에 예년과 뭐 비슷한 그 통계 자료 아닌가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그 합격 컷을 기준으로 하면은 저 정도 오름폭만큼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성적 우수 원인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성적을 우수하게 잘 냅니다. 일단은 일본에 보면은 학원은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오면은 좋은 성적을 내죠. 그래서 우수 자원 확보가 이제 다수 이렇게 매년 되고 있습니다. 6.0반은 830점 이상을 저희들이 이제 제한적으로 이렇게 입시를 허용을 하고요. K2반 학생들이 이제 거기에 점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K2반의 구성들은 졸업시험을 이제 통과를 못했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뭐 졸업을 위해서 뭐 1년 정도 이렇게 혼자 하던 학생이거나 아니면은 700점대 학생이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가르쳐 보니까 본질적 부분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보석으로 치면은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이런 부분이어서 학생들이 성과를 유사하게 내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서도 K2반 학생들도 그 원래 120개 이상을 맞은 학생들이 다수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학생 개인의 능력치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훈련의 치열함 내지는 훈련을 위한 시간 할애 이런 부분에 가장 주요인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일단은 와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일단 극강한 학습 강도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이 표현이 맞을 거예요. 왜 맞는가 하면은 매일 시험을 보는 겁니다. 매일 시험을 봐요. 매일 시험을 보니까 아마 시험을 매일 보지 않는 학생들은 학교에 있으면 6모, 8모, 10모 이 정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끌어올릴 겁니다. 그 끌어올리는 과정을 학원에서는 매일 하니까요. 오늘 하는 공부가 내일 시험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무난히 잘 학생들이 견디는 부분, 이 부분은 뭐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또 시험 보고 성적 공제하고 장학금 지급하고 이런 루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록형 부분을 원래는 이제 많이 보완을 했어요. 아마 기록형 점수에 의미 있는 좀 변화가 원래는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 이제 원래 합격한 학생들이 이제 변호사가 됐겠죠. 이 학생들이 주도가 돼서 기록형 스터디를 진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기록형 모의고사를 보고 강사 특강으로 연결되는 구조, 이런 구조들이 탄탄하게 돼 있어서 원래는 작년보다는 조금 성적들이 많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4번에 보면은 제가 그 표현을 저렇게 전후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쟁 한가운데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면은. 아침부터 뭐 아침 정규 시간이 9시지만은 9시부터 나오는 학생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 전에 훨씬 나와서 그 다음 10시에 마치지만 12시까지 공부를 하면은 이건 뭐 전쟁보다 더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끝까지 시험 직전까지 원래는 또 유달리 끝까지 남아서 시험 직전 전주에 이렇게 집으로 내려가는 또는 시험 장소로 내려가는 이런 단합된 모습을 끝까지 이제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합격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객관식 예상 컷인데 제 느낌으로는 작년에 이제 선발 연연이 조금 줄었고 그 전에가 선발 연연이 뭐 그게 이제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상승 하락 요인이 같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100개, 101개, 102개 이 정도 선에서 컷이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얘기. 이 부분에 좀 집중을 여러분들이 더 해주셔야 됩니다. 120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불합격은 없습니다. 학원에서. 밖에서 불합격한 학생이 뭐 학원 외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과연 있을까 이런 의문은 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학원 기준의 불합격은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이 불합격이 구조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120개에 맞으면은 예상 컷에서
총점으로 치면 50점이 더 남는데 이 50점을 까먹을 정도로 기록과 사례를 망치는가. 객관식 120점이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것도 탄탄하다 이걸 전제로 봐야 됩니다. 그냥 뭐 사례 기록은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고 객관식만 잘한다 이런 조합은 법하고 구조상 나오는 게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기 때문에 120개 이상을 맞았다 이 학생들은 저 학생들의 대부분이 아마 많은 비율이 1000점을 넘어갈 겁니다. 그 차원으로 봐야 되고 시험 점수에 대한 고득점인가 아니면 얼마나 더 올라가는가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는 점수대이지 시험이 불합격한다 이런 부분은 학원을 기준으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뭐 의미 없는 숫자가 있다 이것도 아니고 0이에요. 0. 취업을 해야 되고 110개에서 119개다 이렇게 하면은 안정적인 합격권입니다. 여기서 사례 기록 때문에 뒤집어진다 이런 가능성도 높지 않아요. 물론 있긴 하겠습니다. 있긴 한데 학원 내에는 거의 없습니다. 왜 학원 내에는 없는가 하면 우리가 사례 기록을 훈련을 같은 강도로 하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것이지 뭐 나는 객관식만 겨냥해서 공부를 했다 이런 경우 학원의 구조상으로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원을 얘기를 이제 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110개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합격했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사례 기록에 대한 선방 정도에 따라서 1000점이 넘어가는 그런 점수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작년 재작년에 학원에 이제 1000점 넘어가는 점수대가 25% 정도 나오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객관식과 그 총점이 연동이 되는 부분이 확연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 3번입니다. 3번. 100개에서 이제 109개 이런 학생들은 사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례를 망쳤다, 기록을 망쳤다, 아니면은 시간에 대한 배분을 잘못해서 통백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공부를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마음이 두 갈래일 거예요. 지금은 그 시험을 보느라고 대단히 심적으로 그다음 정신적으로 지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쉬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고 쉬려니까 막상 할 게 특별한 게 없다. 특별한 게 없으니까 쉬는 것도 애매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상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공부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되겠다 하면은 민사법만 하세요. 민사법만 하시고 하는 구체적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은 민사법을 하실 때 앞에부터 뭐 전부터 쭉 읽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무 관련 지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다. 법인 파트를 한번 파야 되겠다. 아니면 소멸시효 파트를 한번 파야 되겠다. 담보물권 파트를 파야 되겠다. 뭐 저당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야 되겠다. 채권 총론 부분을 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흥미를 살리는 공부를 하시고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심리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아니면은 쉬세요. 아니면은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쉬어도 되는가 하면은 저 정도면 경합권인데 경합권이면은 발편하고 하더라도 시간상으로 충분해요. 시간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겠다 이렇게 하면 휴식을 완전히 취해버리시고 그 다음 발편하면은 그때부터 좀 달리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다음에 시험을 준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은 이제 성향을 봐서 나는 그냥 공부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하면은 준비를 조금씩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 4번입니다. 90개에서 99개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예상컷보다 이제 아래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아래에 있는 학생들인데 공부를 하면서 발표를 기다려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합격을 못할 정도다. 내지는 합격이 이제 위험하다. 내지는 근접해서 합격할 정도다. 이렇게 하면은 공부 쌓인 정도가 아주 약한 상태입니다. 이게 변호사 시험이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분에 높이가 높아져 가지고 손을 놓더라도 이 높이가 낮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는 실력들이어서 공부를 하면서 유출되는 부분을 막으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막으면서 기다려야 되고 학원 기준으로 하면은 이 구간에도 합격이 매년 보면 다수가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객관식을 망치되 사기나 기록을 학원에서는 계속 훈련하기 때문에 거기서 만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밖에 그런 훈련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객관식이 불리하면 사례 기록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80개 때 또는 그 이하 이렇게 하면은 이 학생들은
자력으로 어떤 학습을 내가 혼자 하겠다. 이 능력은 사실은 현재는 부족합니다. 현재는. 개인은 잠자력이다 이런 부분은 논외를 하고 현재 공부된 상태는 쌓인 부분이 대단히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특히 5번 학생들은 혼자 그동안에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혼자 그동안 했으면 저런 결과가 나옵니다. 전문가 도움을 꼭 받으십시오. 본인은 관성대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금년에는 사기에서 점수 차이가 결정적으로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소한 차이는 물론 납니다. 이게 주관식이니까. 그래서 딴 애보다는 객관식 점수가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원래는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그런데 불이타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과목별로 불이타가 있으면 불이타를 효과적으로 대비한 학생은 객관식이 부진하더라도 만회가 되는데 원래는 그럴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 이렇게 본다면은 객관식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학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사례 기록에 대해서 내가 잘 썼다 못 썼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는데 다 의미 없습니다. 이건. 예컨대 그래도 큰 기준으로 잡으면은 왜 주관식은 어떤 논점을 내가 썼네 안 썼네 이것이 왜 의미가 없는가 하면은 그 논점을 쓴 걸 어떻게 표현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 기준으로 내가 잘 썼다 못 썼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고 특히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기대 수준이 높습니다.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못 쓴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시험 직전에 불안하거나 아니면은 그동안에 성적이 나빴는데 올해 가보니까 평의에서 내가 그래도 내용을 메웠다 이렇게 하면은 반대로 내가 잘 썼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느낌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주관식은. 말 그대로 주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관식을 그래도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객관적 기준을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시험 직전에 한두 달 이렇게 멘탈이 나가서 공부 집중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은 못 봤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동안의 힘든 마음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글을 쓰면서 어느 정도 쓰니까 해소가 된 것이지 그에 다른 사람을 압도할 정도로 내가 잘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험 직전까지 끝까지 이렇게 공부의 패턴을 잘 유지했다 이걸 전제로 내가 잘 썼다 못 썼다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시험 직전에는 평소보다 공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체력도 떨어지고 한량은 많고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집중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수험생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시간을 확보했는가 이걸 전제로 봐야 됩니다. 이걸 전제로 봐야 되고 그게 무너지면 위험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재학생 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사기 점수 판단은. 학교 성적인데 점수가 아니고 석차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학교에 몇 프로 그동안 합격하는데 내가 그 안에서 몇 프로 안정적으로 들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점수는 학교 선생님들은 점수를 편하게 주십니다. 편하게 주시는 거고 그 점수는 절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수생 또는 행시생이죠. 학원 성적이나 또는 모국어 석차입니다. 학원 성적도 석차이고 모의고사 성적도 석차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학원, 우리 학원 기준으로 하면은 끝까지 학원에 붙어 있었는가 아니면 시험에 계속 응시했는가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객관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4번, 특히 4번의 학생들이 이제 갈등이 많을 것인데요. 공부 강도를 얼마나 잡을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빡세게 잡으세요. 그냥 빡세게 잡으시고 혹여라도 빡세게 잡아가지고 혹여라도 풀로 해야 됩니다. 풀로 해야 성과가 있는 것이고 풀로 아예 안 한다 이렇게 하면 노는 것이 낫습니다. 풀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신에 체력이 떨어졌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그 풀 의미를 가면서 이렇게 높여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누면 한 2타임 정도는 풀로 하고 한 타임 정도는 조금 쉬겠다. 그러다 이제 몸이 자꾸 조금 만들어지면은 풀로 당기겠다 이렇게 보시고 혹여라도 되면은 너무 감사하고 안 되면은 그 다음에 고득점을 노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천점 이상을 내가 노리겠다 이런 차원으로 미래를 준비해야지 그냥 간당간당한데 혹시라도 되면은 너무나 좋고 안 되면은 그때부터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4번, 5번 5번 학생들은 준비를 할 거예요. 5번 학생들은 내가 안 되겠다 80
80개 초반이나 80개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학생들은 제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준비를 할 거예요. 이 학생들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도 있고 방법도 찾고 이렇게 하는데 4번의 학생들은 마음이 있는데 실천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아예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대는 뒤로 이렇게 접어두시고 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냥 풀로 당겨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가 기약이 됩니다. 시험은 떨어질 수 있지만은 다음에 또 기약이 안 되면은 2년, 3년 흘려버리면은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금방금방 지나가니까 그렇게 계획은 잡지 마시고 좀 독하게 어금니를 문다 이렇게 보시고 3번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본인은 선택에 따라서 판단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변호사 시험은 1년 더 하게 되면은 기회비용이 1억입니다. 이걸 명심을 해야 됩니다. 기회비용이 1억이니까 한치의 방심이 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잘 되리려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로스쿨로 몰려있고 그 다음에 그 로스쿨의 그 우수한 학생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배출된 지가 몇 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대단히 이렇게 인재들이 축적된 느낌이 듭니다.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대충해서는 시험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 혹시라도 시행착오로 하실까봐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이 제일 나쁜 게 혼자 고립돼서 하는 겁니다. 혼자 고립돼서 하는 공부는 우리 변호사 시험의 준비 강도로 볼 때 또 합격해야 되는 수준을 볼 때 합격 수준의 공부를 개인이 유지한다. 이게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해요. 누군가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주변의 도움이 학원일 수도 있고 또는 학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는 동료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무조건 집단화돼야 됩니다. 그다음 학원 강의만 듣는다 이것도 안 되고요. 또 뭉치자 이렇게 해서 불합격생인 중심에 대해서 스터디를 한다. 이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특히 4번, 5번, 6번이 같은 말입니다. 특히 저걸 이제 잘 좀 들으셔야 되는데 기존과 동일한 방식이란 말이 5번 얘기하고 같은 말입니다. 재학 중 합격생과 동일한 방식.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왜 하면 안 되는가 하면은 재학 중에 합격한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이렇게 저조하게 봤다 이런 학생들이 법에 대한 적응성이 조금 다른 겁니다. 적응성이 다르기 때문에 내 친구가 기출문제 반복하고 암기장 반복해서 시험이 됐기 때문에 나도 그것만 반복하면 되겠다. 이거는 본인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이건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대한 적응성은 때로는 똑같은 100을 학습했는데 표현을 120으로 하는 학생이 있고 70으로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개인 간의 편차가 다 있어요. 편차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게 확창력이다 이런 부분이 적게 나오는 유형입니다. 적게 나오는 유형이면은 인풋을 많이 늘려줘야 돼요. 인풋을 많이 늘려줘야 되는데 그 학생들이 내 친구가 그렇게 해서 재학 중에 합격했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 계획을 세우니까 작년에 했던 방식과 동일하고 재학 중에 합격한 학생과 동일한 방식이고 결국은 공부량 확장이 너무 적은 겁니다. 암기장 보고 기출문제 보고 이렇게 해서 되는 학생은 이미 재학 중에 돼버렸고 본인이 그렇게 해서 안 됐으니까 본인은 거기에 맞지 않는 겁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정석으로 돌아와야 돼요. 정석으로 돌아와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익히겠다 이렇게 해서 본인 부족한 부분을 대체로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실천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안 보니까 왜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가 하면은 시험을 봐야 공부에 반영을 하게 돼요. 내가 오늘 이만큼 공부했는데 그 다음날 시험을 보니까 시험 성적이 나쁘더라 하면은 뭔가는 교정 단계로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이 매일매일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약한 부분입니다. 또 기본서를 등한시합니다. 기출문제 단락 보고 지문 모음집 단락 보고 이렇게 하면은 동일한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이게 실력 느는 정도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보기 편한데 이게 쌓이는 느낌이었고 실제로 쌓이지 않습니다. 쌓이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차분차분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4번처럼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 하면은 인풋이 유사하면은 아웃풋도 유사하게 되겠죠. 근데 객관식이 한 80개 이하다 이렇게 하면은 총점으로 하면은 우리 경험상으로는 800점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조금 올라가도 800점 초반, 중반까지는 못 갈 거예요. 그럼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범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과가 또 반복되니까 아주 주의해서 한 번에 통과해야 됩니다.
상결 스파르타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안 들으셔도 되고, 관심이 있으면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발표 전에 상결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 부분은 혹여라도 점수가 낮은 학생들한테는 결정적 기간입니다. 이게 법에 있어서 한 순환을 더하는가 덜 하는가 이런 부분들은 가속도를 붙이는데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발표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8개월 정도 공부하는 것인데 8개월로는 실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이 가속을 내기에는 조금 짧은 기간입니다. 대신에 3개월 정도를 더 확보하면 가속도를 붙이고 안정화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서두르는 부분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 입실 대상자들입니다. 졸시 탈락했거나 아니면 로스쿨 3학년 재학생들 오시면 원래 성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리걸 마인드 부족으로 법학 공부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학생들인데, 이게 리걸 마인드가 우리가 일상 쓰는 것처럼 잘 길러지지 않습니다. 의외로. 저도 이제 법을 전공했는데 제가 리걸 마인드가 생겼다 이런 부분을 시기로 생각해 보니까 대학 한 4학년 정도 되니까 생기더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교수님들이 목차가 중요해요. 뭐 사례는 사안을 포섭해요. 이런 말들을 여러 번 하시는데 내 것처럼 쳐야 된다 이런 느낌 없었어요. 근데 그게 벌써 3년 공부해야 되고, 또 우리 때는 4학년이 되면은 군대가 그것도 포함하니까, 군대 우리 당시에 3년이니까 법에 이제 발을 담근 지 한 5년, 6년 돼야 이렇게 얻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 누군가 가르쳤더라면 훨씬 더 빨리 했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리걸 마인드 부족이다, 법학 공부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강사들한테 도움을 좀 받으십시오. 더구나 이제 우리 그 강의하는 선생님들의 추측이 민사, 형사 이런 분들이 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입니다. 신림동 전체 이제 로스쿨 변시대비 학원에서는 거의 유일하고 이분들이 다 변호사 시험 성적이 1100점이 넘어요. 1100점이 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지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첨삭해주고 또 실제 대면으로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이걸 반영해서 공부를 하고 또 시험을 치고 이렇게 반영 피드백이 계속 이렇게 원활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6번에 보시면 하루 12시간 이상은 좀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게 쌓이는 공부가 돼요. 이거 하루에 뭐 8시간도 하고 내키면은 또 12시간 하고 어떤 날은 지쳐가지고 4시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관리에 대한 부분, 이거는 학원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로스쿨 선배 강사 변호사들 상시 상담의 길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그 양이 많기 때문에 깜깜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걸 헤쳐가는가 깜깜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선배 변호사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영 안내인데 대부분 이제 우리 학원 과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무조건 자리 지켜 주셔야 되고 70분은 공부하고 20분은 쉬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상결 과정에서는 일주일에 3회 정도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상결 과정이 끝나고 본격적인 과정이 시작이 되면 그때는 일주일에 6회 정도로 봐요, 시험을. 매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일 본다. 모의고사는 우리 학원은 이제 특징입니다. 다른 학원이 갖지 못한 그런 장점인데 강사가 직접 채점하고 첨삭을 합니다. 그리고 강의에 반영을 해줘요. 이게 잘못하면 아르바이트생이 이걸 채점하게 되면 첫 점은 점수는 당연히 없고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강의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향하고 그 다음 시험 보는 방향, 그 다음 강의와 방향 이런 부분이 이게 다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려운 부분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 강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막아주는 그 유일한 학원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은 전체 작년 진행된 강의를 무료로 지원해 줍니다. 모의고사 성적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벌점에 대한 퇴실 조치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관에 대한 안내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시설은 학생들이 불편하다 이렇게 느낌을 갖는 학생은 없습니다. 이게 책걸상 폭이 한 1m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도 공부는 할 만한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개설한 부분인데 이 3개월 동안은 민사법 사례형만 스터디를 하겠습니다. 민사법만 잡으면 돼요. 배점도 많고 어렵고 그 다음에 모든 법의 어머니가 민사법이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한 과목을 특정해서
물리를 트게 되면은 다른 과목도 물리를 트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진행하는 민사법 스터디 과정을 개설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스터디를 하고 그걸 또 토요일 날 시험을 통해서 반영하고 이렇게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을 많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주 2회 내지 3회 팀이 결정하고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50점 분량으로 1시간 정도 복습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변호사가 와서 강평을 진행을 해서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참여 여부는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시험만 보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특별히는 없죠. 참여하시면은 장학금을 지급해서 공부에 대한 의욕 이런 부분을 좀 고치를 시켜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사진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부분들이어서 이번에 이제 강의 진행은 민법은 이관영 변호사가 주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형법은 정현석 변호사가 주도를 합니다. 9회 시험에 1112점 맞았고 객관식을 141개를 맞았으니까 대단한 능력 내지는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전체 일정에 대한 부분인데 팜플렛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부분이어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하루 일정인데 계략적으로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렵지 않은 부분이겠습니다. 그 다음 혹여라도 이제 신림동의 지리를 모르거나 그 다음 원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학원을 이용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학원의 원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쪽 학습관 가까운 쪽에 많으니까요. 학원 원룸에 오면은 장점이 있습니다. 학생들만 있으니까 일단 주변에 소음이다 이런 부분이 다 통제가 가능한 그런 안정된 시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혹여라도 개인적 질문이 혹시 있으십니까? 개인적 질문이 특별히는 없으시겠죠? 이런 상결 스파르타반 설명보다는 예산 컷에 대한 부분이 이제 비중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 컷에 대한 비중보다는 본인은 점수에 따라서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이 또 비중이 있는 그런 이제 이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은 앞날에 대한 계획을 조밀하게 잘 진행을 하시고, 또 시험이 조금 아쉬운 분들은 시험을 조금 뒤로 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오늘 모임의 취지에 또 설명의 취지에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추운 날씨에 참석하셔가지고 감사드리고, 그 다음 영상을 보는 많은 수험생 여러분도 좋은 결과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앞날에 또 훌륭한 법조인으로서 좋은 앞길이 열리기를 또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